안녕하세요. 감동 주파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온 김희정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낯선 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그런 특별한 감동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대만 타이페이에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낯선 타지에서 느낀 사람들의 배려와 친절은 때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깰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편견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저는 타이페이에서 방송국 PD로 일하고 있는 첸메이입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들었던 한국과 대만의 수교 단절 이야기 때문이었죠. 그때 대만 사람들에게 한국은 배신의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죠. 1992년 대만과 한국의 수교 단절은 그 시절 대만에서 자주 회자되던 화제였습니다. 한국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를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대만 국민들에게 정말 수치심을 들게 할 정도로 갑작스러웠죠.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던 중국이 대만과 수교하던 나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언급하기 시작하자 한국은 원래 수교를 맺고 있던 대만이 아닌 중국과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고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은 대만과 수교를 단절했습니다. 서울 주재 대만 대사관은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하루 만에 즉시 폐쇄됐죠. 그때 대만 국민들이 느낀 배신감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사건을 대만의 고립을 심화시킨 결정적인 배신이라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으로 대만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를 잃었고 중국의 압박 속에서 더 외로워졌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한국의 이런 선택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큰 시장을 선택한 나라야. 그때부터 한국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었어. 대만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적인 이미지뿐 아니라 국가적 배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시기가 있었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대만 사회에서도 젊은 세대는 한류를 즐기며 한국 문화를 접했지만 저처럼 30대 이상의 세대는 여전히 그런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역사 시간에 수교 단절 사건을 배우면서 선생님도 한국은 결국 돈과 권력을 따라간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된 거죠. 오죽하면 어린 친구들 중에서 얍삽하거나 치사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으면 너 한국 사람 같아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정도였죠. 현재까지도 한국과 대만은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Z들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제 또래 중에서도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실리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 한국에 대한 과거의 앙금이 남아있는 편이었습니다. 방송국 PD로 성장하며 한국의 드라마, 음악, 그리고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도 한국의 트렌디함은 배울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그 과거의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타이페이에서 지하철을 타던 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찍 끝난 퇴근 후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 지하철 플랫폼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 곳곳에서 들려오는 안내방송, 익숙한 중국어와 영어,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민남어까지 언제나처럼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귀에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열차는 2호선 방산 방면입니다. 승차 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지하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놀란 나머지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승객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처럼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여기 타이베이 맞잖아? 왜 한국어 방송이 나와?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분명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들려오는 안내 방송이 평소 타이베이 지하철에서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잖아. 우리가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마치 모욕감을 느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도시의 지하철에 한국어가 필요하지? 우리 언어가 부족해서?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속 불편함이 커졌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요즘 한국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 거겠지. 대만으로 몰려오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타이베이의 유명 관광지나 야시장에서도 한국어 간판과 메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며 한국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지하철에서까지 이런 안내 방송을 들어야 한다니 어딘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대만에서 이렇게까지 존재감을 키워야만 하는 걸까? 라는 생각과 함께 괜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타이베이의 풍경 속에서 들려온 한국어 한마디는 단순한 안내 방송이 아닌 제게 한국에 대한 감정의 파편을 다시 꺼내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다가오는 관광 시즌에 맞춰 대만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의 한국 관광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많이 늘어 여러 방송사에서 예능 다큐 할 것 없이 한국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었죠. 저희 방송국도 뒤늦게나마 한국 코인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김에 한국의 촬영 환경과 제작 환경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각 팀원의 역할을 배정하는데 제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죠. 첸메이 씨, 이번 기획의 주요 촬영지는 서울이에요.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셔야 할 것 같네요. 갑작스러운 지시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 출장? 속으로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최근 타이베이 지하철에서 들었던 한국어 방송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니 꼭 내가 가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프로젝트의 핵심 담당자로 지정된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과 대만 간의 정치적 갈등을 자연스럽게 들어온 저로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가까운 듯 멀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그 땅을 밟아야 한다니 설렘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올라왔어요. 출발 당일 아침 저는 공항에서 촬영팀과 함께 동료인 저우 감독과 만났습니다. 그는 유쾌한 성격으로 긴장한 저를 달래주려 노력했어요. 첸메이,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라니까. 나도 전에 여행 갔을 때 사람들이 친절해서 놀랐어. 그래도 난 한국이 조금 낯설게 느껴져.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지만 저우 감독은 웃으며 곧 생각이 달라질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낙천적인 태도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편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으며 공항 곳곳에서 보이는 환영 문구와 깔끔한 시설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만에서도 인천공항의 명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그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촬영 스케줄 서울역에서 시작하자. 저우 감독의 말에 따라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열차를 타는 동안 기내에서 느낀 것과는 또 다른 매끄럽고 체계적인 서비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국장에서 겪은 모든 과정이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울역은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 거대한 도시의 심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인테리어,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촬영 스케줄을 마치고 저희는 근처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의 밤은 활기가 넘쳤고 넌사인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메뉴판 앞에 서자마자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메뉴가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사진만으로는 어떤 음식인지 짐작하기 어려웠거든요. 저우 감독과 저는 메뉴판을 들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첸메이, 이건 비빔밥 같지 않아? 아니면 이게 냉면인가? 저우 감독이 나름 추측하며 말을 꺼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결국 주문을 미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살짝 고개를 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슨 도움 필요하세요? 부드러운 영어로 건넨 말에 고개를 돌려보니 긴 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의에 조금 당황했지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메뉴를 고르기가 좀 어렵네요. 뭐가 뭔지 몰라서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메뉴판을 한눈에 훑어보더니 손가락으로 몇 가지 메뉴를 짚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고기예요. 소고기를 간장 소스에 구운 거죠. 그리고 이건 비빔밥인데 밥에 각종 나물과 고추장을 섞어 먹는 거예요.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녀는 자세히 음식의 맛과 특징을 설명하며 저희가 선택하기 쉽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고민 끝에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하기로 결정했죠.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그녀는 자연스럽게
저희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윤희라며 근처 직장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제가 대만에서 왔다고 하자 그녀는 반가운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만이요? 대만의 야시장에 파는 음식들과 소고기 국수가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윤희의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난 사람이 대만의 음식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의외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대만의 대표적인 음식과 문화에 대해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타이베이 지하철에서 들었던 한국어 안내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타이베이 지하철에서도 한국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들었을 땐 좀 놀랐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윤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요? 한국어가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신기해요. 한국 문화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녀의 미소와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대만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윤희는 자리를 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자리에서 저희가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비빔밥을 섞는 방법, 고추장을 얼마나 넣어야 적당한지까지 꼼꼼히 알려줬어요. 비빔밥은 이렇게 골고루 섞어야 맛있어요. 그리고 고추장은 취향껏 넣으세요. 너무 맵다면 적게 넣어도 괜찮아요. 그녀의 세심한 도움 덕분에 처음 먹는 비빔밥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끝까지 저희를 도와주고는 자리를 뜨며 말했습니다. 혹시 또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윤희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녀의 작은 친절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만에서 한국에 대해 가졌던 거리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은 몰랐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윤희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대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다음 날의 일정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저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윤희와의 짧은 만남은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 깊은 태도는 제가 가졌던 편견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계기가 되었죠. 다음 날 저는 촬영 스케줄을 마치고 서울의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자리 잡은 카페와 상점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었고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한참 길을 걷다가 갑작스런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성이 제 손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어들고는 제게 건네고 있었죠. 순간 놀라서 전화기를 받으며 고맙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고맙다고 인사하자 남성은 어디서 오셨냐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왔다고 말했죠. 그는 마치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난 것 마냥 반가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가 아닌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정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서글서글한 표정과 차분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죠. 정훈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대만에서 꽤 오래 살았어요. 최근에야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의 말의 순간 놀랐습니다. 대만에서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일 때문에 5년 정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만의 따뜻한 사람들과 문화에 익숙해졌어요. 대만에서의 삶은 제게 정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느꼈던 한국과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만에서 한국인이 겪었을 어려움과 그럼에도 대만을 좋아하게 된 그의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왔죠.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쩌다 대만 분을 여기서 뵙게 되니 반갑네요. 대만은 제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정우는 자신이 대만에 머물던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대만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대만의 밤거리에서 먹었던 간식들,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문화적 차이 속에서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이야기를 풀어갔죠. 대만에서 살면서 한국과 대만이 많이 닮아 있다는 걸 느꼈어요. 서로 다른 점도 많지만 결국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대만을 떠날 때 참 아쉬웠어요. 정우는 제가 대만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더 반가워하며 근처에 있는 전통 찻집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온 김에 꼭 가보셔야 할 곳이라며 저를 이끌었죠. 작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간 찻집은 고요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소박한 찻잔,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여기 유자차가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훈의 추천으로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을 감싸며 긴 여정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했어요. 대만에도 이런 조용한 찻집이 많죠? 한국과 비슷한 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공간은 참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죠.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연스레 대만과 한국의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대만과 하나의 중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국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저는 중국 사람들과 대만 사람들은 정말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분명 같은 피가 흐르는 건 맞을 텐데 환경의 차이가 그렇게 다르게 만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훈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중국과 대만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정훈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만 커뮤니티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대만이 중국의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훈 씨는 대만과 중국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는 웃으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30대인 제 또래들은 역사를 배우면서 적어도 동북아 국가에 대한 정세나 역사에 대해서는 꽤 빠삭하게 아는 편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역사를 안 배운다고 들은 것도 같은데 아마 요즘 애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과의 대화는 상당히 즐거웠고 한국 사람들도 대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흥미로웠습니다. 정훈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대만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유사한 경험을 이곳에서도 찾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에서 배운 건 작은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였어요. 아마 한국에서도 비슷한 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생각보다 따뜻하고 정이 많거든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대만과 한국,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비슷한 따뜻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그의 이야기는 제가 겪고 있는 편견을 조금씩 허물어뜨렸습니다. 이날 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금 곱씹으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과 대만 사이의 간극이 조금씩 좁혀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정훈과의 대화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훈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설렘과 기대 속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출장의 본래 목적에 따라 한국의 미디어 환경을 조사하고 대만 방송국에서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주된 과제였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서울의 유명한 방송국이었습니다. 대만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기에 그 제작 환경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방송국 내부에 들어서자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스튜디오와 바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친절히 스튜디오 투어를 진행해 주었고 다양한 촬영 장비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방송 제작 환경은 속도와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최상의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의 말은 한국 방송 산업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질문을 던졌고 그때마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국 투어를 마치고 인근 카페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정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바쁘신가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점심에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함께 하실래요? 제가 괜찮은 식당을 알아냈어요. 출장 중 점심은 주로 간단하게 해결하려던 제 계획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정훈과의 대화가 주는 편안함과 그의 안내 덕분에 한국에서의 첫걸음이 훨씬 더 수월해졌으니까요. 지금 저희 촬영팀과 함께 있는데 다 같이 이동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론이죠 라고 답을 줬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식당은 아담한 골목에 위치한 전통 한식당이었습니다. 내부는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한국적인 정서를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훈은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라며 갈비찜을 추천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고소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정훈은 손수갈비를 발라주며 먹는 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대만에서도 비슷한 음식이 있나요? 비슷한 음식도 있지만 이렇게 부드럽고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맛있네요. 우리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정훈은 대만에서 겪은 이야기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희 촬영팀 모두 정훈의 친절함과 입담에 감탄했어요. 정훈은 마치 오래 알던 친구처럼 저희를 대해줬습니다. 대만에서의 생활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과 대만은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그 차이를 배우는 과정에서 제 자신도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대만에서의 제 고정관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과의 수교 단절 이후 대만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정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훈은 저를 광화문 광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광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저 멀리 경복궁도 보이고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하죠. 한국인들이 시위를 하거나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나눌 때 이곳에서 모여서 집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의 안내를 따라 광장을 거닐며 한국의 역사와 현대가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촬영 감독인 저우 감독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열심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 상도 클로즈해서 찍고 있었죠. 어느 정도 촬영을 마친 뒤 저희 촬영팀이 335 모여 셀카와 단체 사진을 찍고 있던 중이었죠. 정훈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첸메이 씨, 오늘 서울은 어떤가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다르네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을 축하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정훈과 헤어진 후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대만에서의 제 생각과 현재의 경험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접할 때가 많았고 저 역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직접 와보니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풍부한 문화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정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엔 제가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소개할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하루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대만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두 나라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다음 날 저희 촬영팀은 북촌 한옥마을을 찾았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전통 한옥들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죠. 곳곳에 놓인 한옥 지붕 아래 정돈된 마당과 아담한 창문은 한국 고유의 미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통 다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다도 강사는 한국의 다도 문화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 한 잔에 마음을 담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차를 마시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찻잔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을 맡으며 저는 차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 떠오른 건 대만에서도 친숙한 차 문화였습니다. 대만에서 즐기던 차와 비교하면서도 한국의 차 문화가 가진 고요한 아름다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다도 체험이 끝난 후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골목을 거닐 저는 비로소 한국의 전통 문화와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북촌에서 취재를 마친 후 정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촌에 다녀왔어요. 정말 아름답고 특별한 곳이네요. 몇 분 뒤 정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북촌은 한국에서도 특별한 곳이에요. 점심에 시간이 되시면 삼청동에서 간단히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삼청동은 북촌과 가까운 거리였기에 취재를 마친 후 이동하기에도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카페는 삼청동의 작은 골목 안에 자리한 한옥 스타일의 카페였습니다. 정훈은 전통차와 한국식 디저트를 추천했습니다. 저는 수정과와 약과를 시켰고 정훈은 녹차와 유과를 주문했습니다. 첸메이 씨, 북촌은 어땠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옥에서 차를 마시는 경험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훈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훈은 한국과 대만이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정훈과 함께 삼청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길거리에는 다양한 전통 공예품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정훈이 작은 한복 공예품 가게에서 멈춰섰습니다. 첸메이 씨, 구경하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겼. 그녀는 정훈에게 익숙한 듯 보였고 정훈은 그녀와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첸메이 씨라고 대만에서 오셨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취재하고 계시거든요. 가게 주인은 저를 환영하며 한복의 다양한 디자인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특별히 작은 머리 장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장신구 중 하나예요. 첸메이 씨가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호의는 마치 오래된 친구가 건네는 것처럼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정훈과 함께 여러 곳을 구경한 뒤 숙소로 돌아왔어요.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같이 한국을 방문한 촬영팀이 정훈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어요. 전 우연히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그걸 찾아준 게 정훈이라며 설명했죠. 그러자 몇몇 여직원들은 마치 소설처럼 로맨틱하다며 부럽다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 팀은 한국 전통시장 취재를 위해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 하나인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다채로운 냄새와 활기찬 소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야시장 문화가 익숙했지만 한국 전통시장은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다른 매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을 걷다 보니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철판 위에서 부쳐지는 빈대떡, 먹음직스러운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김밥까지 모든 게 새롭고도 낯설었습니다. 특히 커다란 철판에서 빈대떡을 부치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친근해서 발길을 멈췄어요. 앉아서 드셔보세요. 여기 빈대떡 아주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할머니는 바삭하게 부친 빈대떡을 접시에 담아 제 앞에 내놓으셨어요.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감탄하며 말하니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대만에서 오셨다고요? 한국 음식 입에 맞으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이런 음식은 처음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할머니의 친근한 말투와 웃음소리에 시장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촬영팀은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의 정, 한국의 음식 모든 것들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었죠. 광장시장을 둘러본 뒤 저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꼭 보고 싶었어요. 유려한 곡선의 현대적인 건축물이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한국 전통이 융합된 공간이었죠. 한국이 케이팝과 한식으로도 유명하긴 한데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의 패션 브랜드들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메종 김혜김, 레지나표, 아더웨러 같은 브랜드들이죠. 저희 팀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하면서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신진 디자이너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미가 잘 접목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물과 내부의 전시들을 보면서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현대적으로 잘 접목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정훈 씨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바로 수락한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정훈 씨가 데려간 곳은 아늑한 한식당이었고 메뉴는 삼계탕이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보양식으로 유명한 음식이에요. 몸에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여름에 특히 많이 먹죠.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닭고기를 한 입 먹어보니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조금 달라졌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정훈 씨도 저에게 한국의 따뜻함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정훈 씨와 함께 강남의 한 카페에서 차 한 잔을 하며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다시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하라며 제게 연락처를 건네주었죠.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할게요. 아직 보지 못한 곳이 많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대만으로 돌아가면 한국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친절이 정말 큰 인상을 남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이번 여행을 곱씹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감정이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변해 있었어요. 대만으로 돌아온 후 저희 팀은 이번 취재를 바탕으로 방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담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중간중간 저희가 경험했던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을 담아냈죠. 방송이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수많은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죠.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지만 그중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렸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은 인정해야죠. 우리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찬반이 섞인 반응이었지만 저는 그 모든 의견이 대화의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저와 같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던 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국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생겨나는 듯 했거든요. 정훈 씨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희는 현재 연인이 되었고 한국과 대만을 오가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만의 밝은 태양 아래 저는 두 나라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첸메이 씨의 사연을 정리하면서 한국과 대만의 수교 단절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만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할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정부나 정치 이런 것과는 달리 각 개개인은 모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